네, 윤철중입니다. 금일 금양 주가가 또다시 하락세를 맞았고 지금 이제 6.36%가 떨어지면서 12,230원의 장을 마감을 했어요. 제가 지난 여러 차례 방송에서 코스피 200에서 이제 퇴출에 따른 그 패시브 자금 이탈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아마 하락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개를 했던 정주식 금양 전문님과의 인터뷰에서도 전문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 200이 나가면 아마 안 좋은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예, 그래서 확정이 되면 해당 종목을 포함하고 있던 여러 인덱스 펀드나 패시브의 이런 펀드들이 해당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이에 따라서 수급 측면에서 부정적인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오늘 또 이제 상패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질문 받은 것들을 아카데미에서 질문 받은 것들을 정리를 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방송 시작 전에 저희 그 커뮤니티가 지금 최근에 입장 신청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무료 구독자 커뮤니티. 근데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2차전지 투자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네, 저희는 뭐 한 종목, 한 업종만 고집을 하면서 몰빵 투자를 권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아마도 오늘도 아카데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이제 재작년부터 2차전지의 리스크들이 명확하게 돌출이 되는 이 시점에도 2차전지 저점 잡기만 우리가 고집을 했으면은 지금 우리는 주식 투자 다 접었을 거라고 제가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이런 기회비용을 살린 자산증대는 나오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얻은 정보를 함께 나누는 것이 저희 커뮤니티의 취지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또 보면은 작년에 한때 그 금양 관련 그 비중 조절 계속 코멘트를 드렸잖아요. 저희가 2차전지도 그렇고 재작년에 매도 관련해서 코멘트 드리고, 예, 또 정주식 전무님이랑 인터뷰 때도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렸었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명하게 허심탄회하게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그 조언을 받아들이시고 진행을 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다른 길을 걸어가고 계시고, 그때 그 조언을 거부감으로 느끼시고 커뮤니티를 나가셨다가 지금 다시 이번 하락을 또 크게 맞고 다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커뮤니티는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식의 가벼운 공간이 아닙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보를 공유하고요, 함께 고민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는 곳이에요. 부디 이 점 좀 너그럽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입장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사실 좀 안타깝죠. 예, 참 안타깝습니다. 또 어떤 분 또 사례가 또 있는데, 이 내용 또 보면 아내 몰래 금양에 큰 그 돈을 투자를 했다가 걸려갖고 이제 주식 관련된 건 전부 나가라고 해서 이제 저희 커뮤니티를 나갔다가 금양 이렇게 폭락하니까 좀 간절해졌다. 대표님 말대로 비중 조절 안 하고 존버했던 거를 후회한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분이 작년에 8월 달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8월 달에 들어오신데 지금 이제 최근에 다시 입장 신청을 해주셨는데, 지금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지 짐작이 돼요. 그런데 이미 지나간 선택을 자책해봐야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할지 차분하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투자는 자기 책임이에요. 누가 한마디 했다고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것도 위험하고, 반대로 누가 하는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것도 위험합니다. 정보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고 최종 결정은 결국에는 스스로 판단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번 금양 사태를 계기로 내 투자 방식을 좀 다시 돌아보고 나만의 원칙을 세워야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기쁘겠지만, 이 유튜브 채널에서 드리는 모든 정보와 조언은 어디까지나 판단을 돕기 위한 자료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어떤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을 원하면
구독자 커뮤니티 영상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책으로 인한 어떤 괴로움보다 이제부터 어떤 기준으로 내 자산을 지킬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과 또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이 고민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입장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좋아요, 응원의 댓글 많이 해주시는데 정말 방송을 제작을 하는데 많은 힘이 되니까 앞으로도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저 역시도 또 특별한 정보를 위해서 계속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금양이 사실상 뜻밖의 어떤 위기에 처해 있죠. 예, 불성실 공시로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면서 뭐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점 한번 자세히 좀 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 상태 예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상장 폐지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우리 함께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금양이 여기 이제 정보에도 나와 있고 네이버에도 치면 나와요. 2024년 그 잠정 실적으로 연결 매출이 약 1,537억 원, 영업 손실이 545억 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1%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023년 대비 마이너스 146억 원에서 지금 이제 마이너스 545억 원으로 적자폭이 크게 확대된 거예요. 특히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1998억 원으로 전년보다 604억 원이었으니까 지금 뭐 3배 이상 급증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35%고 순이익률은 마이너스 130% 수준까지 떨어져서 매출보다 손실이 더 큰 심각한 수익성 악화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지표들도 이제 보면은 부채 비율 뭐 매우 위험한 수준이에요. 이건 앞서서도 제가 여러 차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지난해 3분기 부채 비율이 1285%죠. 네, 1285%. 이게 자산보다 부채가 12배 이상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다행히 이제 대주주 지분을 활용을 해서 작년 말에 자본 확충으로 부채 비율을 579%까지 이제 낮추기는 했는데 여전히 정상 범주를 크게 벗어난 높은 수준이에요. 네, 역시 이제 ROE 그 자본이익률도 최근 수년 연속 음수입니다. 2023년 기준의 ROE가 약 마이너스 85% 수준까지 떨어졌고 2024년에는 적자 규모 증가로 이보다 더 악화가 됐죠. 자, 이런 상황에서 상장 폐지 요건에 어느 정도 지금 금양이 맞이하고 있는지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 잠식 요건이에요. 우리가 이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본 잠식.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의 자본금 50% 이상 잠식이면 관리 종목이 지정되고 이게 이제 2년 연속이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다행히 금양은 작년 결산에서 대규모 적자를 냈지만 추가 자본 확충 덕분에 자본 잠식률 50%를 넘지는 않아서 이 요건엔 직접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매출액 기준인데 최근 연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 2년 연속이면 상장 폐지 요건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예. 그렇죠? 예, 근데 금양은 1,500억 원대의 어쨌든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 의견 인제 요건이 있는데 만약에 그 외부 감사에서 의견 거절이나 부적정의 의견을 받으면 즉시 상장 폐지 사유가 되고 한정 의견을 받아도 관리 종목 사유가 되는데 금양 이제 재무 불안으로 감사 의견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아직 감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아직 이건 봐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시 및 시세 관련 요건이 있는데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공시 위반 그 벌점 누적으로 이미 관리 종목이 됐죠. 예, 관리 종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 규정상 불성실 공시 벌점이 15점이 넘으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이후에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면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양이 작년에 이제 몽골광산 실적 과대 공시 벌점 10점과 그다음에 올해 초에 유상증자 철회 범벅 공시 7점, 총 17점이 누적이 돼서 관리 종목에 올라왔어요. 주가도 이것 때문에 이제 마구잡이로 떨어졌죠.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에서도 이제 자동으로 제외되고 뭐 대외 신인도도 엄청나게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주신 거 하나가 이거 좀 타이핑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관리 종목 상태 자체가 추가적인 이제 리스크가 되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관리 종목 지정은 일종의 이제 투자 위험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이죠. 이 상태에서 만약 금양이 앞서 말씀드렸다시 이제 공시 문제를 또 일으키거나 재무 개선에 실패를 해서 자본 잠식 등의 이런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바로 그때는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갈 수가 있어요. 투자자들도 관리 종목 기업에는 투자들 자체가 이제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주가 하락과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금양은 거래 정지 해제 후에 주가가 하루 만에 20%가 넘게 가까이 이제 폭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그런 모습도 또 보여줬죠. 그리고 또 관리 종목이 되면 일단은 신용 거래 제한되고 그리고 또 뭐 제약들이 있죠.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제한,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제 경영을 개선하는 데는 상당한 레벨이 따를 수가 있어요. 예,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관리 종목이라는 꼬리표가 금양의 추가 리스크를 더 부추기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다만 인터뷰에도 말씀을 또 나눴지만 우리가 정수식 전무랑 또 금양 4가문도 발표를 했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발표를 했죠. 예, 최근에 또 그리고 4가문을 통해서 강도 높은 개선 조치로 빠른 시일 내에 관리 종목 지정 해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발표된 그 글을 보면 첫 번째는 몽라왕산 이거를 이제 직접 경영해서 가시적인 매출 성과를 빠르게 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이제 현지 파트너 등을 통해서 진행하던 것을 아예 금양이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서 광산에서 실제 수익을 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규 투자 유치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 이걸로 해서 부산 기장 공장 건설을 조속히 완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장 드림팩토리는 금양이 추진 중인 원통형 2차전지 생산시설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프로젝트에 현재 공정률이 높아서 이제 마무리 자금만 확보가 되면 빠르게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뭐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이제 제보 받는 직접 가서 뭐 보신 분들은 뭐 공장이 멈춰 있고 뭐 밖에서 이제 뭐 제지하고 안에 보니까는 모르겠다 뭐 믿음이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금양에서 사측에서 말한 부분은 이것과 같습니다. 자금만 확보되면 빠르게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금양은 이제 투자 자금을 끌어와서 올해 상반기 내에 공장을 완공을 하겠다는 계획이죠.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장이 완공이 되면 글로벌 어떤 신규 수주 계약을 성사시켜서 본격적인 매출을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광산에서 캐고 공장에서 만들어 판다. 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밖에도 이제 뭐 경영 투명성 강화랑 내부 통제 보완 등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그런 그 입장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럼 대표님은 이런 개선책들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방향성은 맞지만 실효성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켜봐야 한다. 몽골광산 같은 경우에는 금양이 한때 연매출 아직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4,020억 원 전망을 하면서
장밋빛 기대를 공시했다가 실제 예상치를 60억 원 정도로 대폭 낮춘 전례가 있어요. 그만큼 현 단계에서 광산이 당장 큰 수익을 낼지는 미지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2025년, 26년 그 예상 폭도 되게 낮췄어요. 그렇죠. 예상 매출치도. 다만 금양이 이제 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최소한의 과장된 정보로 시장을 실망시키는 일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럴 일은 없겠죠. 이제 또다시. 그리고 기장의 2차전지 공장 완공은 비교적 가시권에 들어온 대책으로 보입니다. 공장이 80%에서 90% 완성된 상태라서 자금만 확보가 된다면 수개월 내에 가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저도. 그리고 금양이 이 공장을 통해서 2차전지 관련 신사업의 이 실제 매출을 올리고 이거를 발판으로 해서 이제 수주까지 노리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만약에 예정대로 외부 투자를 유치를 하고 공장을 완공한다. 그렇다면 향후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신규 사업이 여기까지 이제 오르기까지 시간과 추가 비용이 들겠지만 최소한 그 사업 구조 개선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죠. 결국에는 개선책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금양의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루머들이 돌고 있는데 상장 폐지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볼 수가 있을까?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상장 폐지까지 이르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앞서 살펴봤듯이 한국거래소의 재무 요건 측면에서 금양은 다행히 치명적인 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뭐 매출액도 기준 이상이고 자본 잠식도 100%는 아니어서 재무적인 부분에서 상장 폐지 사유에는 해당하지가 않아요. 가장 큰 리스크였던 부채 비율도 급한 대로 대주주 지분 활용 등으로 이제 낮춰서 자본 완전 잠식을 면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금양이 이제 기존 주력 사업인 그 발포제 화학 사업에서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뭐 사업 기관이 아작난 것은 무너져 내린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회사 측에서 이제 강한 개선 의지를 보이면서 자금 조달이랑 사업 정상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간에 뭐 상장 폐지로 직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다만 상황이 완전히 안정된 것은 아닙니다. 관리 종목이라는 경고 상태인 만큼 올 한 해 금양이 약속한 어떤 개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연말에 그 결산 후에 감사회견 문제 있죠. 그거랑 자본 잠식 등의 새로운 문제가 또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장 폐지 위험이 현실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기에는 이르죠. 결국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향후 1년이 금양의 생사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양이 계획대로 재무 구조를 좀 개선을 하고 신사업에서 성과를 낸다면 상장 폐지 위기를 좀 벗어날 수 있겠지만 반대로 개선 약속이 실패한다면 투자자 보호 차원이라 또 뭐 이제 거래소가 퇴출을 검토하게 되겠죠. 아주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금양이 현재 상장 폐지였던 그 문턱 앞에 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아요. 그건 아니지만 방심할 수 없는 상태다.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향후에 이제 금양의 자구 그 노력이 성과를 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지켜봐야겠죠. 좀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는 것 자체가, 이거 딱지 붙은 것 자체가 일정 기간 내에 이 개선을 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 심사로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결론은 그건 맞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금양 측에서도. 이제 시장은 이제 금양을 어쩔 수 없어요.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고요. 회사는 찍힌 상태에서 열심히 개선 노력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개선되지 않고 추가로 공시 위반이 발생을 한다거나 회계 감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수도 있어요. 추후에. 특히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 감사 보고서 의견. 근데 제가 이제 앞서서 정주식 전무님과 미팅을 진행을 했는데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
제가 직접 봤어요. 또 얘기를 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카데미에서 편집 영상 말고 원본 영상 30분 분량되는 영상을 잘 정리를 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코멘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예, 아주 안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좋은 소식들이 잠깐 여기 유튜브 민감한 그 정보일 수도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그냥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2차전지 매출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부각이 돼서 제가 앞서서도 또 전무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장기적으로 보라는 얘기 해야 될 때가 아니다. 실제로 뭔가 금양이 주주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 이거 같은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최악의 상황까지 왔죠. 저희는 지금 최악이다. 현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최악의 상황까지 하다 더 이상 뭐 최악의 상황은 없다. 그 얘기를 나눈 겁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저희들도 최악의 상황까지 왔다. 더 이상 뭐 후진은 없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은 이제 그런 이제 자금 문제만 일부 자금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그런 모든 문제가 지금 상당히 이제 희망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없고요. 특히 저희는 이제 EV 시장으로 초기에 타겟을 안 했기 때문에 EV 외 시장은 전부 다 지금 급성장하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걱정은. 이 영상은 5분짜리 편집 영상입니다. 예, 미팅은 30분 정도 진행을 했고요. 3, 40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5분짜리 편집 영상이에요. 되게 민감할 수 있는 정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들은 다 뺐어요. 이거는 제가 아카데미 커뮤니티에서만은 공개를 할 겁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지금 뭐 주주분들께서도 어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지금 전시에 와 있는 바람에 그러고 지금 그 답변들이 좀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해외 투자 유치를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뭐 어떤 이렇게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말들 매출 예상치나 이런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명시를 좀 해주면서 그리고 이번에 또 코스피 200 나가면 장기적으로 좋다 말로 안 돼요 지금은. 그리고 코스피 200 나가면 이제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또 말씀을 드렸고 좀 진행을 했는데 아무튼 감사 보고서 의견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이제 곧 나오잖아요, 그렇죠? 3월 말에 나오죠. 예. 2024년 사업연도 감사 보고서 외부 감사인 한정이나 부정적 어떤 거절 의견을 낼 경우에는 이게 또 이제 아주 안 좋은 그런 어떤 또 직격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인이 이 회사 재무제표 못 믿겠다 혹은 뭐 회사의 존속에 의문이 있다라는 식의 의견 거절을 하면은 거래소는 또 곧바로 금양에 대한 그 또 뭔가 문제가 있겠죠.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 잠식률도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안심할 때가 아니라 계속 체크 대상이에요. 올해 만약 이제 또 적자를 내서 완전 자본 잠식에 이르면은 이거 역시 즉각 상장 폐지 사유가 되니까 그래서 재무 위험 플러스 신뢰도 추락 두 가지가 겹쳐서 상장 폐지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당장의 상장 폐지가 뭐 단기간에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급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한국거래소가 금양을 아마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정 기간 동안 1년 이내에 그 재무 구조를 어느 정도 그 개선하거나 신뢰 회복 조치를 못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회사가 금양이 최악의 상황을 가고 있다. 외줄 타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미끄러지면 낭떠러지예요. 반대로 그거를 이제 잘 건너면 살아남아서 더 큰 성장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어떤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카데미에서 좀 답답해서 이 멘트를 좀 코멘트를 드렸는데
상패 관련해서 글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녀서 되게 많이 불안해하시고 메시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패건 아니건 그곳에 포커싱을 두지 마시라 그랬어요. 아카데미 가족분들에게는. 예. 상패는 사실 누구도 100%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어떤 길로 갈지 100% 예측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안 되죠. 기업이 지금과 같이 또다시 같은 실수를 올해 반복을 한다면 상패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사과문대로 개선해서 나가면 주가는 자연적으로 회복을 하겠죠.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기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 가만히 주식 투자하면 금양에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기회비용을 내던질 필요가 없이 자산 증대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결국에는. 예? 그래서 결국에 저희는 뭐 남다른 관점에서 자산 증대를 읽어가고 있죠. 예. 금양을 이제 수량도 조절하고, 아예 그래서 미팅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조언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물량 조절이나 뭐 매도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 예. 근데 정말 혹시 IR 담당자분이 커넥션을 주주분들이랑 거의 잘 못하시나요, 요즘에? 오늘 좀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금양이라는 기업을 저도 투자를 했어요. 네, 그걸 투명하게 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공유를 했고, 그래서 오랫동안 긍정적인 부분들을 주주분들에게 보여드렸고, 또 그 긍정적인 부분들이 예측만이 아니다, 진짜로 기술력을 갖고 있고 나아가고 있다. 근데 이제 뭐 몽골 광산 뭐 매출 이슈나 유상증자 관련 해외 투자 유치 관련해서 그런 불확실성이 좀 겹치면서 저도 방송에서 이제 긍정적인 얘기만 할 수가 없었어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조언을 좀 드렸고, 또 그런 뭐 아무튼 지금 뭐 이런 개선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주가가 폭락하자마자 사과문 발표하고 경영에 대한 개선 계획들을 내놓았잖아요. 그렇죠? 사과문 여기 나와 있죠. 예, 이렇게 몽골 목라광산 직영 및 매출. 작년에 이제 몽골 목라 리튬 광산을 인수를 하면서 2,000원제 핵심 원료를 자체 확보하겠다고 이제 내비쳤고, 무려 800억 원 가량을 투자를 해서 광산 지분을 확보를 했고 채굴권을 손에 넣었죠. 회사 측에서는 이 광산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곳이라서 2025년도에 1,600억 원, 2026년에 1,8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정말 사실이라면 대박이었겠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 사실 당시에도 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산 개발 사업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일인데, 금양이 경험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빨리 큰 이익을 낼 수 있겠냐는 것이죠. 더구나 그렇게 알짜 광산이면 다른 큰 업체들이 가만히 놔뒀을 리가 없는데, 금양이 4번 현지 답사하고 덜컥 인수했다는 점에서 너무 성급하게 희망 회로를 돌린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금양도 사과문에서 인정했듯이 이 몽골광산 인수, 그 다음에 운영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기대만큼 순탄하지 않았다는 의미죠. 현재까지 이 몽골광산에서 금양이 거둔 뚜렷한 매출이나 이익 성과는 크지가 않아요. 계획대로라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랑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현실이 될지는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예. 요약하면은 이제 몽골광산 카드는 고위험, 고보상의 투자인데 현 시점에서는 위험 쪽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뭐 아무튼 약속대로 이 광산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상황이 반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우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같이 또 거기를 탐방을 가잖아요. 주주단을 또 모집을 했고, 그것도 이제 뭐 제가 미팅 때 인터뷰했더니에서 정주식 전문의한테 물어봤는데 다 수월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장공장 조속히 완공인데 직접적인 수익을 내기 위한 생산 기지죠. 커맨드 센터. 이 공장이 지금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유상증자를 때려서 자금을 조달을 해서 빨리 완공을 하려고 했는데 4,500억 원 유상증자 계획이 날아가면서 자금줄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과문에서 신규 투자 유치로 기장 공장을 조속히 완공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말은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새로운 투자를 유치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쵸? 예, 저도 응원을 합니다만 지금 금양이 재무 상태도 안 좋고 신뢰도도 떨어진 상황이라서 외부 투자자가 선뜻 돈을 대려고 할까요? 라는 그런 의문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기술력이 있잖아요. 어찌됐든 두고 봐야 되겠죠. 투자 유치가 여의치가 않으면 결국에는 또 다시 다른 뭐 증자나 이런 것들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유상증자 발표했다가 주가 폭락과 주주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다시 추진하기도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금양 입장에서는. 그래서 공장을 완공을 하려면 외부 투자 유치밖에 없습니다. 거의. 시설 투자랑 운전 자금에 상당히 큰 비용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금양이 자체적으로 감당할 여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공장을 계속 안 짓고 놀게 놔둘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결국에는 기장 공장 문제는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 숙제입니다. 금양이 약속은 했지만 실제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고 이 부분이 아직 불투명해요.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성장의 기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야지 이제 금양이 꿈꾸는 2차전지 사업의 수익이 또 현실화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으로선 또 이 공장 심장 자체가 만들어지기가 지금 뭐 불확실한 상태니까 약속의 실효성도 의문이 드는 그런 상태죠. 신규 수주 계약 이거 또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얘기를 해요. 뭐 좋은 소식들 제가 들은 게 좀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이제 아카데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무튼 앞으로 증명해야 할 과제들이 되게 많네요. 그쵸? 예. 아무튼 저는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제가 뭐 금양을 저만큼 금양을 진짜 알고 뛴 사람도 없을 텐데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믿음을 유보할 수밖에 없어요. 냉정하게. 그쵸? 예.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요. 계약을 맺겠다라는 그 다짐이 아니라 계약을 맺었다라는 실제 성과니까요. 그쵸? 예. 그래서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이 지금 몽골 광산 그리고 기장공장 죄송합니다. 제가 타이핑이 좀 느려요. 여러분들 글로벌 수주 예, 이 모든 것들은 포텐셜은 크지만 불확실성도 그만큼 큰 계획들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청사진대로만 된다면 금양은 다시 일어나요. 그냥 단숨에.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몽골 광산에서 내년부터 정말 수천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살짝 조정했잖아요. 60억인가 80억 원으로. 그 이상 이제 몇백억 원 그 내후년부터 이제 그런 게 조짐이 보이면 그렇게 또 나오고 조짐이 보이고 그다음에 기장 공장이 돌아가서 2차전지 진짜 제품 매출이 발생을 하고 또 제가 직접 들은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배터리에서 정주식 전문가한테 그거 이제 곧 발표도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글로벌 고객에게 이제 대량 주문, 추가 주문까지 또 받으면 추가 주문 받는 거는 대량 주문이나 추가 주문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측에서 금양이 그거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여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또 금양이 그거를 따냈다는 것은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떤 그 드라마틱한 턴어라운드 이게 가능하겠죠. 근데 너무 이제 장밋빛 그것만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예. 현실은 이렇게 또 한 방에 해결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광산 개발엔 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항상 발생하고 설비 고장 추가 투자 필요, 뭐 원자재가 변동 그리고 공장 건설도 돈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공장 지연 보셨잖아요. 지금 뭐 시운전 기간 수주 영업도 경쟁이 치열해서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영진 분들이 이 밝힌 개선책은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에서 2년 이상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또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운도 좀 따라줘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돼야지 결실을 빠르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런 그 금양에서 사과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투자자분들이 다소 추상적인 약속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회사가 아무 대책 없이 있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의지표명을 한 것이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다만 시장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구체적인 이행이 뒤따라야죠. 지금은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 금양 스스로도 혼신의 노력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그 경영 성과를 내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최소한 분기 실적이나 추가 공시를 통해서 약속 이행 상황을 투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서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희는 뭐 이미 대응을 다 했고, 또 심지어는 또 저점에서 최근에 다 보여드렸잖아요. 투명하게 성과를. 커뮤니티 들어오신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런 말씀 원래 잘 안 드리는데, 지금 그렇다면은 투자자분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을 해야 될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네,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그 마인드로 대응을 한 결과 아주 좋은 그런 그 결과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금양 주식을 이미 보유한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단기적인 시각이랑 장기적인 전망을 나눠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금양은 상당히 위험하고 변동성이 큰 종목이에요. 종목 자체를 보면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출렁였고 하루 만에 뭐 마이너스 20% 가까이 폭락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급등락은 앞으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뭐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작은 뉴스 있잖아요. 지금 작은 뉴스 하나에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이에요, 금양이. 예를 들어서 금양이 어디와 수주 협의 중 같은 기사가 나오면 급등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금양 뭐 감사 의견 위험 이런 얘기가 돌잖아요. 그럼 배로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혹시 노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웬만한 담력과 순발력 없이는 따라가기 힘든 종목이에요. 혹시라도 기술적 반등이나 이슈성 그 테마를 노려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어느 정도의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임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잘못하면 물려서 헤어나올 수도 없어요. 어려운 또 늪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고, 그리고 기존 주주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고민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이미 앞전에 작년에 그나마 30-40%에서 손절하신 분들은 낫지만 지금 시간이 흘러서 뭐 다른 쪽에 투자해서 자산증대를 했잖아요. 지금 뭐 60%, 70% 심지어는 뭐 90% 가까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버텨봐야 되나 갈림길에 서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 유튜브 방송에서는 정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몇 가지 고려할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본인이 금양에 투자한 그 매입 단가랑 비중을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미 손실이 너무 커서 지금 팔면은 무슨 뭐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견디기, 지금 팔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면 일단은 추가 악재가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어떤 그 감시 모드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감시 모드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질 것도 없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무작정 버티는 것은 위험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언제까지 버티실 건데요?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금양을 응원하는 것과 여러분들의 자산을 거기다 놓고서 대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금양에 뛰고 금양에 실무진을 만다는 게 뭐 지금 바로 투자하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상장 폐지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 설사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진짜 1%의 그 최악의 상황에
도래됐을 때 그때 가면 또 잘못되면은 뭐 이거는 그때는 뭐 걷잡을 수도 없죠. 예. 그래서 금양이 정말 개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그냥 뭐 마냥 낙폭이 커졌으니까 오르겠지는 근거가 아닙니다. 예. 그보다는 좀 몽골광산에서 언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전망인지 공장 가동은 어떻게 언제 될지 올해 재무 구조는 어떻게 개선될지 제가 앞서서도 분석해드린 영상이 있잖아요. 그렇게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로 세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지 꾸준하게 점검을 하면서 빗나가면은 미련 없이 우리도 계획을 수정하거나 철수해야 하는 그런 결단도 되게 필요합니다. 예.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사실상 금양을 선뜻 그냥 긍정적으로 무작정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저 지금은 장기 투자는 기업의 펀더멘탈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보고 하는 건데 현재 금양은 펀더멘털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물론 2차전지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면 몇 년 뒤에 크게 성장할 여지가 없진 않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금양이 올해 위기를 넘기고 내년부터 흑자 전환해서 2, 3년 뒤에는 재무 구조를 정상화시키고 이 영광을 다시 되찾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큰 수익을 거둘 수도 있겠죠.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는 거예요. 개선책이 모두 삐걱거리고 적자가 더 누적이 되고 상장 폐지 관련 이슈가 또 나오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원금을 거의 다 날릴 수도 있는 그런 끔찍한 결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두 극단의 어떤 중간 어딘가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아요. 몇 년을 두고 보면 금양이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렇다고 과거처럼 진짜 뭐 20만 원대 높은 평가를 바로 받는 기업으로 당장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좀 제가 오늘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아카데미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제가 팩트 기반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적어도 신사업의 성패가 가려지는 1, 2년간은 불확실성 속에서 주가도 널뛰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동적인 투자 전략. 이게 배신이 아니에요. 배신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상황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자세지 이게 왜 배신입니까? 태세 전환이죠. 그렇죠? 유동적인. 금양처럼 리스크가 큰 부분이 있을 때는 투자를 할 때는 한 번 정하면 끝까지 간다라는 고정관념을 좀 버리세요. 제가 오죽하면은 실무진 분들 만나서 이렇게 조언을 했다. 그 길이 오히려 주주들에게 더 크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었다라고 제가 허심탄회하게 오죽하면 얘기를 합니까? 예? 상황이 바뀌면 내 전략도 바꾼다라는 그런 유연함을 갖고 투자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면 커뮤니티에 들어오실 때 하나의 섹터에 매립되고 고립돼서 투자하실 분들 들어오시질 마세요. 정말 넓게 내가 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좀 배우면서 여러 가지 섹터 내가 진짜 관심 갖지 않았던 섹터들도 그럴 관심을 가질 그런 그 자세가 되어 있다면 들어오십시오.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긍정적인 신호들 몽골광산에서 시료채굴 결과가 뭐 좋다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또 이번에 탐방 갔다 와서 나오거나 기장공장에서 예상 밖의 투자가 유치됐다거나 구체적인 뭐 수주 계약 공시가 나오거나 추가 또 수주 관련해서 또 나오거나 하면은 금양에 대한 평가를 좀 개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때는 이제 매수 코멘트를 좀 드릴 수도 있겠죠. 코어 종목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뭐 반대로 부정적인 신호들이 또 감지가 되면 감사의견 문제라든지 1분기 실적 쇼크, 어닝 쇼크라든지 뭐 경영진들의 또 말 바꾸기 한다든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 진짜. 이런 경우에는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또 대응을 하겠죠. 아무튼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뭐 금양이 진짜 절반 이상 올인하신 분이 계신다면 분산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예, 어느 정도 반등할 때 지금 이 상황처럼 불확실성이 극도로 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비중 조절을 통해서 이 최악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삶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한계를 정해 두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제가 이렇게 푹 빠져서 말씀을 드리다가 영상에서 이렇게 또 진짜 진심으로 가끔 가다가 아카데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해와 진실이 좀 남는데, 제가 이렇게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그럼 결국에는 금양을 팔라는 거네, 혹은 뭐 희망이 없다는 건가,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업 분석이 꼭 투자 추천이나 비추천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채널에서는 어디까지나 정보와 분석입니다. 네? 제가 뭐 금양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냥 싸그리 다 팔고 나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정은 결국에는 투자자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큰 위험이라서 피해야 할 주식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또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또 매력적인 기회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똑같은 회사를 두고도 투자자마다 처한 사람들마다 다 처한 상황과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판단하는 게 당연해요. 저는 그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팩트와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해드리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좋은 투자자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일단 사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인 후에 행동을 결정을 해요. 감정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다 보면은 판단을 다 그르치고 투자로 큰 수익 절대 못 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남 탓하는 사람들, 특히 계좌 보면은 답도 없습니다. 뭐 당신이 팔라고 부추긴다, 뭐 악담한다, 예? 누가 어떻다 저떻다 남 탓하는 사람들. 아무튼 뭐 이야기가 지금 엄청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금양의 미래는 장밋빛만 있지 않습니다. 불투명한 부분도 있어요 지금, 그쵸?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불투명하지 않습니다. 명확해요. 희망적인 부분과 위험 요소를 모두 직시를 하고 내 돈을 조금이라도 더 지킬 수 있는 쪽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움직이는 것입니다. 금양이 결국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이야 다행이지만 그때 가서 또 투자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투자자들은 또 다른 기회를 찾아 나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카데미에 계세요. 시장에는 늘 새로운 기회가 생기지만 잃어버린 원금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금양의 이번 그 문제로 인해서 다시 한번 투자의 원칙과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말도 안 나오네요, 참. 아무튼 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오늘 좀 진솔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응원의 댓글,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고, 커뮤니티에서 금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예, 매일 또 저희가 발굴한 종목들 또 이렇게 무료 추천도 드리고, 아카데미에서는 또 해외 투자, 국내 투자 장기적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한 주간 또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TV를 좋아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